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온라인 수업 형광 메모보드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형광 메모보드를 잘 만들어 봤나요? 여러분 작품들을 선생님이 쭉 봤는데 멋진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이는 이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멋진 문구들을 멋진 작품 위에 잘 써주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형광 메모보드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만들기를 진행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원리를 같이 알아보고 사후 설문조사와 그리고 학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리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형광 메모보드의 형광펜과 수성 사인펜을 같이 써서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형광펜과 수성 사인펜으로 동시에 형광 메모보드에 메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형광펜으로 1학년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그냥 수성펜으로 과학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가요? 네, 여러분처럼 형광펜으로 메모를 하면 이렇게 빛이 나는 색깔이 보이는데요. 수성펜으로 메모한 과학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학이 1학년이 되었죠. 이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과학 개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라는 개념과 자외선, 그리고 형광, 색소와 형광,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이번 기회로 이 개념들까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개념인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입자를 진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빛이 나게 하거나 온도가 높아지게 하거나 하는 종류의 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네, 이에 따라 에너지의 종류를 운동에너지, 빛에너지, 열에너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빛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빛도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색깔을 포함해서 엄청 다양한 색이 가시광선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태양에 들어있는 빛 중에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빛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보라색을 우리가 자색이라고 하는데요. 자색 고구마 이런 말 들어봤죠? 이 보라색 밖에 있는 범위의 빛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파장은 우리가 2학기 때 공부할 개념인데요. 물체의 진동을 표현할 때 쓰이는 개념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빛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정도만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외선 이외에 적외선도 있습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은 길고 에너지는 작아요.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강색은 우리가 적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적색 밖에 있는 범위의 빛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적외선처럼 파장이 긴 빛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외선처럼 파장이 작지만 에너지가 큰 빛은 투과력이 좋아요. 네, 우리는 이 중에서 자외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는데요. 자외선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태양빛에 존재합니다. 네, 자외선에 좋은 작용들도 있지만 큰 에너지와 그리고 큰 투과력 때문에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자외선이 강한 날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이렇게 에너지가 큰 자외선을 받으면 일반적인 색소 입자들은 진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다른 색소 입자들과 충돌해서 이 입자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세 번째 개념이었던 형광 색소는 반응이 좀 다릅니다. 이 형광 색소는 자외선 같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받으면
이 빛을 흡수해서 다른 빛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형광 색소에 없던 색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즉 형광 색소와 같은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한 후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른 형태의 빛을 내는 현상을 형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를 이용해서 화폐나 상품권 등의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무색이었던 형광 색소를 이 화폐에 발라주면 자외선 판독기로 비쳤을 때 특별한 무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메모보드도 이 형광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 형광 메모보드를 만들 때 사용한 LED 기억하죠? 그 LED는 자외선을 내는 LED였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LED였죠. 그러면 이제 왜 형광펜으로 쓴 결과와 수성사인펜으로 쓴 결과가 다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나요? 형광펜으로 썼을 때는 이 형광 색소가 LED의 자외선을 받아서 이렇게 독특한 빛의 형태로 다시 에너지를 방출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수성사인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LED를 비췄을 때 아무런 색깔이 나타나지 않은 거겠죠? 이 수성사인펜의 색소는 자외선을 받아서 다른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대신에 이 색소 분자들의 진동으로 이 색소 분자의 온도가 높아지는 때 빛 에너지를 사용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만든 형광 메모보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에너지라는 개념, 그리고 자외선, 그리고 형광 색소와 형광 이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이 개념을 알고 형광 메모보드의 원리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만든 이 형광 메모보드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과학 원리는 생활 곳곳에 숨어있고 우리가 만든 것처럼 멋진 작품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이 만든 멋진 작품 잘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 설문지와 학생 보고서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